주식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비슷한 실수를 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손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나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이 주식으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종목을 알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손실을 바라보는 관점, 수익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불확실성 앞에서 내리는 판단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자산을 지켜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투자자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고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는 상승장에서의 과신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점점 커져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어느새 전 재산을 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려 가장 낮은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버티던 사람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더 큰 손실을 경험하고 공포에 팔았던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탐욕이, 내릴 때는 공포가 판단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대개 가장 잘못된 시점에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 흔히 보이는 패턴은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이번 주에 수익률이 어떤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매일 계좌를 들여다보고 조금만 손실이 나도 불안해합니다. 이런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려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특정 종목이 좋다고 하면 따라 사고 나쁘다고 하면 따라 팝니다.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에 끌려다닙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투자에서 군중은 대개 틀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뉴스와 소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사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팝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에 따라 매매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은 상황을 부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상승장에서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그들은 더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상승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부를 정리하거나 최소한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부자들은 기회를 봅니다. 물론 무작정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냉정하게 가치를 평가합니다. 좋은 기업이 시장의 공포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자들이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상승장의 끝에서 모든 자금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손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도 손실을 경험합니다. 투자를 하는 이상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실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거래의 손실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입니다. 하나의 투자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관점은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동안 부자들은 더 나은 기회로 옮겨갑니다. 손실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30년 넘게 연평균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은 투자자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드러켄밀러는 확신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규모로 투자합니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규모를 늘립니다. 반대로 틀렸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작은 손실만 보고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기면 그는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합니다.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자주 오르냐가 아니라 오를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그는 작은 기회에서 조금씩 버는 것이 아니라 큰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해서 그 한 번으로 큰 수익을 올립니다.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행동과 정반대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확신이 없을 때도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합니다. 모든 투자에 비슷한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았을 때의 이익도 틀렸을 때의 손실도 비슷해집니다. 전체적인 성과가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켄밀러의 또 다른 특징은 손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인정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포지션을 줄이거나 정리합니다. 여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생존의 문제로 봅니다. 작은 손실은 괜찮지만 큰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합니다. 손실이 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단 규모를 줄입니다. 냉정함을 되찾은 후에 다시 판단합니다. 흥분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첫 번째 핵심 습관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가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확실하고 어떤 기회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기회에는 더 많은 자금을, 불확실한 기회에는 더 적은 자금을 배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든 기회에 비슷한 비중을 둡니다. 분산 투자라는 이름 아래 여러 종목에 골고루 투자합니다. 물론 분산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것과 확신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또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그냥 기다립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올 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기회에도 투자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이미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기다림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진짜 좋은 기회에 큰 베팅을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평범한 기회들에 자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테퍼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가장 많은 돈을 번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펀드는 1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특별히 복잡한 전략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퍼가 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팔고 있을 때 샀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태퍼는 은행주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냥 샀던 것은 아닙니다. 태퍼는 미국 정부가 대형 은행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은행주들은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였습니다. 태퍼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정부는 대형 은행들을 구제했고 은행주들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보다 그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압도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팔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태퍼는 그 순간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태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종종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행동하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고 공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살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자들의 두 번째 핵심 습관은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고 있을 때 조심하고 모두가 팔고 있을 때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모두가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검증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주변의 시선과 의심을 견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군중에 합류합니다. 부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분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군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참고할 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시장의 감정적 흑단을 인식합니다.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는 위험 신호이고 모두가 절망해 있을 때는 기회의 신호입니다. 이 패턴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부자들은 이 패턴을 알고 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군중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중을 따르든 반대로 가든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따르는 것이 편해서 또는 반대로 가는 것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석이 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월터 슐로스는 버핏과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연평균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였습니다. 슐로스의 투자 방식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자산 가치에 근접하면 팔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분석도 경영진과의 미팅도 산업 전망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슐로스는 뉴욕의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컴퓨터도 없이 종이와 연필로 분석했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십 년 동안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슐로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알았습니다. 기술 기업, 빠르게 변하는 산업, 복잡한 금융 상품은 피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오래된 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슐로스의 또 다른 특징은 분산 투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100개 이상의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명 투자자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집중 투자를 선호한 반면
슐로스는 넓게 분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투자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슐로스는 개별 기업에 대해 깊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만 봤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으면 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개별 종목의 정확한 전망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에 분산해서 전체적인 확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슐로스는 또한 매우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주가가 자산 가치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만 따랐습니다. 부자들의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서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은 겸손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조금 공부했다고 전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나칩니다. 놓치는 기회도 있지만 모르는 것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일은 피합니다. 능력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습관은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집중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현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모든 것을 따라가려면 지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해두면 그 범위 밖의 정보는 무시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의 정도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분야에서만 투자하기 때문에 언제 큰 베팅을 해야 하는지,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중을 거스르려면 자신의 분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만 생깁니다. 모르는 분야에서는 군중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큰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종종 군중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중에 휩쓸리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언제 확신이 있고 언제 없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자기인식이 부자들의 투자 습관의 근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종종 시장을 이기려고 합니다. 더 좋은 종목을 찾고 더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자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시스템이 일관성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의 투자가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관성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두 번의 큰 성공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여러 사이클을 겪었고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종종 한두 번의 실패로 시장을 떠납니다. 큰 손실을 보고 포기합니다. 또는 손실을 회복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투자를 그만두거나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부자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결과는 몇 번의 뛰어난 거래가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거래들의 누적입니다. 그 평범한 거래들에서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외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나쁜 상황이 와도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폭이 좁습니다. 이 감정적 안정이 일관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투자를 마라톤으로 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오래 달릴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정보를 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주식으로 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투자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크게 베팅하고 확신이 없으면 작게 유지합니다. 군중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손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큰 손실만 피하면 시간이 복리를 만들어줍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손실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과 부자들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시장을 대하는 방식, 손실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태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바뀌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오를 종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